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2월 9일 토요일 아침 10시 4분입니다. 본 영상으로 월요일 아침 영상 대체하겠습니다. 월요일 아침에는 영상 녹화 쉬고요. 월요일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미국과 유럽 증시는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나갔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 시나리오 중에 그런 게 있긴 있는데 어제 그러니까 이 어젯밤에 중요한 지표들이 발표가 되는데 이 중요한 지표들이 시장의 방향을 꺾는 게 아니고 오히려 기존 추세를 강화하는 쪽으로 해서 어떤 슈팅성 시세, 불꽃놀이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긴 했거든요. 추세의 힘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불꽃놀이를 유발할 수도 있다라 말씀드렸는데 어제의 마감은 불꽃놀이를 유발하는 그런 모습처럼 일단 보이긴 합니다. 유럽 증시는 아시다시피 이미 불꽃놀이가 막 팡팡팡 진행 중이었고요. 그 와중에 이제 그런 불꽃놀이를 더욱더 강화시키는 그런 모습이 등장했고요. 미국 증시는 이제 사실 그동안 한동안 좀 비리비리했기 때문에 움직임이 좀 약했기 때문에 어제 상승을 통해서 이제 불꽃놀이를 좀 준비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긴 합니다. 그러나 아직 실질적으로 미국 증시가 어떻게 된 건 없고 일단 기존 추세 그대로고 평상시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사실 어젯밤에 이제 주식시장의 이런 움직임들을 보면 그냥 아무런 지표 발표 없었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보는 것도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그 시장은 어떤 재료 이런 거 신경 쓸 거 없이 그냥 제 갈 길을 갔다. 네. 그냥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어제 그런 재료가 있어갖고 증시가 올라가고 사실 지금 그런 재료 없이도 매일매일 그냥 증시 잘 올라갔잖아요. 물론 좀 답답해서 그러지. 특히 유럽 증시는 잘 올라갔고 그냥 하여튼 기존 추세대로 잘 갔다. 기존 추세의 변화 사인은 없어 보인다. 오히려 기존 추세가 강화가 되면서 어떤 그 불꽃놀이 랠리, 어떤 슈팅성 랠리를 더 이어갈 가능성도 생긴 그런 모습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지표에 관련된 설명 덧붙이는 것도 좋긴 좋은데 그냥 기술적인 그런 어떤 그런 투기적인 측면이 계속해서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 FOMC 회의도 있고 선물 옵션 동시만기도 있고 그래서 어째 그런 흐름들이 더욱더 강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금리나 기대감 이런 것들이 어떤 각종 산타랠리 기대감 이런 것들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기대감들이 더욱 강화되는 모습들이 좀 그런 느낌들이 좀 있는 하루였습니다. 그러나 확인해 보자고요, 그죠? 매일매일이 하루하루가 지금 지표고 뭐고 말씀드렸다시피 좀 상당히 좀 투기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투기적인 시장의 끝은 아무도 알 수가 없죠. 조용히 지켜보면서 거기에 맞게 대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투기적인 시장엔 조금 우리도 대응을 투기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논리를 살짝 옆으로 내려놓고 물론 논리를 알긴 알아야 되겠죠. 이성적인 판단, 논리적인 판단이 필요한데 그거는 잠깐 이제 옆으로 내려놓고 지금 우린 실전을 맞이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우리도 투기적인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나. 지표고 뭐고 일단 논리를 잠깐 내려놓고 보는 게 좋지 않나 싶어요. 어젯밤 지표에 관련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어젯밤 지표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여러 개 발표가 됐어요. 고용지표 발표가 되고 미시간 지표가 발표가 됐죠. 여기 미시간 지표들 그리고 위에 고용지표들 발표가 됐습니다. 고용지표는 예상치에 전반적으로 다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고용시장이 좋게 나왔다라는 거죠. 고용시장이 생각보다 더 튼튼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좀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지표였던 만큼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저 고용지표의 영향으로 어젯밤 결국 미국 금리와 달러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크게 상승 마감을 했어요. 사실 이게 주식시장에는 악재일 수 있는데요. 주식시장은 그냥 올라간 거죠. 이런 부분은 사실 논리와 그렇게 딱 와닿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고용시장이 너무 좋다. 그래서 금리와 달러가 올랐다. 하지만 증시는 다소 투기적이어서 그런지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올랐다. 일단 이렇게 표면적으로 일단 보자고요. 그리고 미시간 지표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사실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던 거는 미시간 지표들이 더 큰 영향을 미치긴 했습니다. 미시간 지표들은 이제 보시다시피 기대 인플레이션이 예상치를 많이 하회했고요. 또 그리고 경제에 대한 자신감은 또 자신감대로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이건 사실 어쩌면 진짜 증시의 우호적인 재료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기대 인플레이션, 인플레에 대한 기대는 자꾸 낮아지는데 디스인플레이션 맞아, 인플레이션이 추세적으로 죽고 있어 라는 추세는 검증을 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는 없을 것 같아. 이런 지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주식시장에 너무나 호재인 거죠. 이 지표가 나오고 나서 본격적으로 주식시장은 방향성을 위쪽으로 틀어서 좀 많이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이 지표가 오히려 주식시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달러와 금리에도 비교적 좀 큰 영향을 미쳤고요. 그래서 어젯밤에 있었던 일들을 좀 이게 좀 생각을 해보면은
이 사실 그 모든 지표들이 딱딱딱딱 논리적으로 맞게 그렇게 설명이 뭐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뭐 그러나 뭐 약간 끼워 맞추는 식으로 해가지고 뭐 설명이 뭐 안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젯밤 뭐 고용 지표가 생각보다 좋아가지고 금리나 기대감이 후퇴해서 장 초반에는 이제 이 지표가 발표된 고용 지표가 발표된 직후에는 주식시장이 잠시 급락도 했었지만은 그러나 그 뒤에 곧바로 회복을 했거든요. 뭐 이런 거에 네, 뭐 이렇게 고용 지표를 보고 회복한 거에 대해서 야 생각보다 실업률이 너무 낮다. 생각보다 실업률이 예상치가 3.9였는데 3.7 나왔다라고 하면서 이건 경기 침체 신호를 지워버린 거다라고 해석을 하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 있죠. 샴룰 이래갖고 SAHM 샴룰인가 삼룰인가 요게 있는데 요게 이제 경기 침체를 그 실업률이 경기 침체를 보여주는 신호 요거를 뭐 네, 샴룰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이 신호가 저 뒤로 미뤄져 버린 거거든요. 실업률이 생각보다 좋게 나오면서 실업률이 좋으면 경기 침체 아무래도 확률이 좀 낮아지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또 그 경기 침체 없다라는 이런 점에 시장이 또 환호를 했는지 하여튼 또 시장은 또 올라가기도 했고요. 주식시장은요. 주식시장은 그래서 이 고용지표 발표 직후에는 바로 급락을 했지만 다시 다 회복하면서 미국 본장 본장 시작하니까 많이 올랐다. 그리고 나서 이미 올라가고 있던 주식시장에 저 미시간 지표들이 굉장히 호재로 또 작용을 하면서 여기서 한 번 더 올랐다라는 거. 뭐 이런 모습들. 그 미시간 지표 발표되고 나서 사실 그 올라가던 금리와 달러는 좀 떨어지기도 했어요. 사실 이런 것들은 또 약간 또 이게 맞나? 설명이 또 잘 안 되기도 또 하죠. 그러니까 어젯밤은 여러 가지 지표들 보면서 뭐 마감을 보면 금리와 달러가 올라가고 뭐 증시가 올라가고 어느 정도 설명은 되는데 설명이 그렇게 깔끔하게 뭐 잘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젯밤 시장은 하여튼 좀 투기적인 게 좀 강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하여튼 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뭐 참고적으로 알고만 있자고요. 그래서 그 미시간 지표 발표되고 나서는 특히 주식시장과 이 금리와 달러가 전부 다 동조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주식시장이 추세적으로 막 올라가니까 주식이 올라가는 걸 정당화하기 위해서라도 이 미시간 지표 발표 이후에는 금리와 달러가 더 떨어지는 이런 모습들이 좀 일부 좀 목격이 됐다. 그 뒤로는 뭐 주식 올라가면은 뭐 얘네도 뭐 같이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좀 동조화가 좀 진행이 됐다. 끼워 맞추기 뭐 이런 것들이 좀 진행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어젯밤 이런 지표들에 대해서 깔끔한 그런 설명이 잘 되지는 않는다. 그냥 투기적인 걸로 좀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분명한 거는 일단 어제 고용 지표의 결론. 일단 고용 시장이 좀 너무 뜨겁다. 그래서 금리나 기대감은 좀 후퇴된 게 맞습니다. 이거는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 지표들이 뭐 여러 가지 혼조하게 나오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만은 확실하게 이야기해 드릴 수 있는 부분. 일단 고용 지표가 너무 좋아서 시장을 리드하던 시장을 끌고 올라가던 그 금리나 기대감이 다소 누그러들었다. 이거는 일단 시장의 악재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악재 하나 생각하실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제 이 경기 침체 가능성은 일단 많이 낮아졌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들이 조금씩은 있긴 있었는데, 물론 시장에 대놓고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근데 경기 침체의 가능성 이런 거, 미시간 어떤 그 소비자들의 어떤 그 심리적인 그 자신감과 또 그리고 낮아진 실업률 이런 거를 보면서 미국 경제는 굉장히 튼튼하구나. 어떤 경기 침체 가능성은 또 많이 낮아졌다.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거는 일단은 뭐 주식시장이 당장 호재로 받아들인 것 같긴 하나, 근데 이건 금리와 달러를 분명히 끌어올리는 요인입니다. 이거는 좀 중장기적으로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지금 상황에선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젯밤에는 주식시장 분위기가 워낙 좋으니까 이런 것들 그냥 무시하고, 이런 거 악재로서는 무시하고 그냥 일단 좋게 야 경기 침체 업된다 이러면서 좋게 받아들이는 느낌이 있었는데, 하여튼 이거는 좀 시간이 지나면 악재로 작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어요. 연준이 저런 지표 보고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미국 경제 봐라, 잘 버티네. 실업률 낮은데? 그러면 금리 인하가 아니고 그러면 더욱더 고금리 상황을 더욱 고금리를 높게 가지고 가야겠군. 이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충분히 이건 중장기적인 악재라고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어젯밤에 시장 내용들은 전반적으로 좀 안 좋긴 했다. 인플레이션이 둔화가 되는 거는 분명한 호재이긴 한데,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낮게 나온 건 분명히 시장에 이건 호재입니다. 이거는 확실한 호재인데요.
근데 아시다시피 인플레이션에 대한 판단은 이 일반인들이 하는 게 아니죠. 파월의장이 하는 겁니다. 파월의장이 하는 거죠. 그 페드의 연준에 있는 파월의장이 하는데, 파월의장은 인플레이션이 보시다시피 경제가 너무 좋기 때문에 찐득하게 오래 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게 분명히 큰 미시간 지표 기대 인플레이션이 낮다는 거는 큰 호재이긴 하나, 이거는 어쨌든 파월 생각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좀 제한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저런 뭐 호재와 악재가 좀 혼재된 여러 가지, 그러니까 복합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좀 시장의 움직임들은 그냥 뭐 결과적으로 투기적으로 좀 움직였다, 이렇게 일단 보고 있습니다. 호재도 있었고요, 악재도 있었고, 단기적인 호재, 중장기적인 악재 이런 것도 있었고 좀 복잡했습니다. 다만 하여튼 미국 경제 좋다, 야 고용시장 너무 튼튼하네, 금리 인하 기대감 뒤로 밀린다, 요런 거 일단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다, 알고만 넘어가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어젯밤엔 저도 그냥 뭐 투기적으로 뭐 그냥 봤다. 뭐 지표가 어떻게 나왔으니까 뭐 주식시장 이렇게 움직이고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아니고 그냥 머릿속을 비우고 그냥 봤습니다. 저런 재료가 나왔는데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 그렇게 반응을 하는구나. 그냥 그렇게 하고 잘 그냥 마음 비우고 편안하게 봤습니다. 근데 하여튼 장막판까지 이렇게 잘 올라가면서 마감을 했죠. 자, 어젯밤에 뭐 했냐?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가만히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자, 이게 이 어젯밤에 나스닥 5분봉입니다. 이 시점이 제가 말씀드린 그 고용지표가 발표된 그 순간이고요. 고용지표 발표 직후에는 그죠? 당장 금리 인하 기대감이 뒤로 밀린다 이러면서 급락을 했으나 금방 되돌렸죠. 경기 침체 없나 보다 이러면서 러셀 지수 엄청 오르더라고요, 이때도. 그래서 러셀 지수가 막 끌고 올라가는 그런 좀 묘한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장 초반에 강하게 미국 증시는 결과적으로 이 고용 지표의 충격을 이렇게 시가를 여기 돌판착을 하면서 회복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미시간 지표 발표되고 나서 장 개장 후 30분 후에 미시간 지표 발표되고 나서 본격적으로 여기서부터 올랐다. 인플레가 낮아지고 경기 침체도 없다는데 그럼 올라야죠, 그죠? 일단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거 올랐다. 막 올라가지만 저는 가만히 있었다. 왜 가만히 있었냐면은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뭐 이 정도면 일단 어떤 매력적인 어떤 하방 진입의 뭐 그런 가격이다. 뭐 요런 생각이 있었고요. 뭐 여기서 뭐 어차피 뭐 제가 진입한 게 대략적으로 이 정도 시점인데, 그러니까 진입했던 가격이 뭐 대략적으로 16,000인데 여기서 뭐 조금 더 올라봐야 16,100인데 여기도 어쨌든 매력적인 어떤 하방 진입의 그런 자리란 말입니다. 30분봉 보시면은 이 윗자리가 계속해서 어떤 무거운 저항들이 있다라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차피 여기도 저항인데 내가 16,000에서 하방 진입한 사람이 16,100 됐다라고 해서 여기서 좀 이 하방을 손절하는 그것도 좀 웃기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죠. 이제 어느 정도 매력적인 가격을 잡았으니 일단 한번 좀 개겨보는 걸로 일단 어느 정도 조금 좀 손실을 좀 감내하면서 어떤 그 손절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민감도를 조금 좀 낮춰서 어떤 민감도를 좀 둔화시켜서 그렇게 좀 가지고 가는 전략으로 일단 한번 바꿔봤다라 말씀드렸죠. 그래서 일단 가만히 있었어요. 어차피 뭐 제가 뭐 여기서 뭐 판다라고 해도 16,100에서 또 뭐 다시 살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하여튼 그래서 일단 가만히 있었고요. 그래서 뭐 보시다시피 16,000 부근이 저항이다라는 거 어젯밤 또 확인은 했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은 분명히 저항을 돌파한 척하는 모습이고 더 가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모습이긴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지금 저항들도 많이 있고 지금 나스닥은 분명히 못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여기 요렇게 빠지면서 여기서 만들어놨던 이런 이 저항권들의 지금 이런 저항권들의 영향을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쨌든 박스권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나스닥 박스권인데 말씀드렸죠. 박스권 안에서 지가 급등락을 하면 어떨 거냐. 돌파 한착하고 싶으면 여기서 돌파 한착을 하고 여기서 잘해야 되고, 본계하고 싶으면 여기서 잘해야 되는데 가운데서 들썩날썩 해봐야 어차피 박스권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젯밤 뭐 그냥 시큰둥하게 지켜봤습니다. 어젯밤엔 비교적 그래서 좀 빨리 잤어요. 오늘 그 이번 주 중에 가장 빨리 잔 하루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빨리 잤다라는 이야기를 뭐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이유, 기본적으로 나스닥은 일단 박스권이다. 박스권 안에서 움직여봐야 그다지 뭐 큰 의미는 없는 거고, 위쪽에 또 그리고 여전히 저항도 많고 하니까 일단은 뭐 16,000에서 잡았으나 16,100에서 잡았으나의 뭔 차이냐. 그래서 그냥 일단 조금 감내해 보는 걸로, 손실을 조금 감내해 보는 걸로 일단 생각을 하고 일단 가만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젯밤에 그런 움직임들이 여전히 속임수일 수도 있고, 분명히 일단 고용지표나 이런 거는 금리 인하 기대감, 시장을 끌어올리던 금리 인하 기대감을 후퇴시킨 것도 분명하기 때문에
저기 페드와치에 나와요. 페드와치에 보면 금리나 시기가 내년 3월에서 내년 5월로 조금 좀 늦춰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서 일단은 그냥 버텨보는 걸로. 어차피 나스닥은 전 나스닥 베팅하는 거고, 나스닥은 어쨌든 이런 박스권 구간 안에 있으니까 특별히 뭐 엄청난 가격 변화가 있는 거 아니니까 일단 그냥 버텨보는 걸로 했습니다. 이거는 뭐 저의 생각일 뿐이지, 여러분들은 뭐 아니다 난 다르게 생각한다 하시는 분들은 알아서 각자 대응도 잘 하시면 되는 거죠. 본인의 스타일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S&P가 근데 좀 많이 올랐어요. S&P가 많이 올라가면서 지금 보시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한 척하는 모습입니다. 레벨업 이야기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 정도면 지금 턱걸이기 때문에 4600이 어떤 박스권 상단이잖아요. 이건 S&P 일봉입니다. S&P 일봉인데 보시면 대략적으로 4600이 박스권 상단이에요. 여기가. 근데 이걸 돌파하겠다라는 건 일단 분명히 레벨업을 의미하는 거고, 불꽃놀이, 불꽃 슈팅의 가능성을 내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주의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저는 나스닥 하방에 베팅했기 때문에 굳이 뭐 저런 걸 신경 쓰지는 않습니다. 뭐 S&P가 올랐으니까 나스닥이 오를 거야, 뭐 그런 생각도 물론 맞지만, 하여튼 제가 베팅한 건 나스닥이니까 나스닥은 아직 박스권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 하여튼 얘는 분명히 그런 어떤 레벨업 불꽃 슈팅, 이제 여기서 지난 오랜 박스권이었는데요. 이 박스권 사실상 박스권이 11월 중순부터 박스권인데, 이 박스권을 여기서 이렇게 돌파한 척 하면은 진짜 불꽃 슈팅, 엄청난 오버슈팅, 대폭등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4600을 7포인트 돌파한 척 한 거죠. 이 정도는 조금 더 근데 확인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검증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뭐 일단 오버슈팅 좀 힘들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이 자리가 속임수라면은 또 다시 또 박스권 안으로 또 진입할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검증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러셀 지수 이런 것들도 지금 보시면 일단 하여튼 어딘가를 넘지는 못하고 있고, 그러나 분명 넘어가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은 어젯밤에 그런 의지는 분명히 보여준 것이 맞습니다. 보여준 것이 맞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워낙 좀 극단적인 그런 상황이라 좀 확인은 좀 많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여튼 S&P 하방 베팅 하신 분들은 분명히 레벨업 됐으니까 조금 좀 위험 관리가 그래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데, 하여튼 뭐 나스닥은 아직도 박스권이니까 저는 일단 뭐 그냥 지켜볼 거다라는 겁니다. 물론 나스닥도요, 지금 보시면 불꽃 슈팅 얼마든지 따라갈 준비를 다 하긴 한 거예요. 얘도 분위기상으로 봐서는 야 이제 대폭등 하겠는데,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 어떤 오버슈팅, 그런 어떤 이 대폭등, 뭐 그런 기대감이 높아지는 게 현실적이긴 해요. 이 투자자들의 기대가 이제 그래서 더욱더 쏠렸죠. 그나마 지난 한 일주일 동안 시장이 비리비리하면서 야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그런 우려를 지금 목요일 금요일에 싹 덜어버리면서 시장 분위기가 또 급속히 또 좋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럴 때 주의해야 된다. 박스권 돌파 한짝 할 것 같지만 나스닥은 아직 박스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하방 들고 간다. 제 생각입니다. 다 말씀드렸고요. 어젯밤 그죠? 금리와 달러 보시다시피 고용지표의 영향이 좀 크긴 컸나봐요. 하여튼 금리와 달러가 올랐다. 금리와 달러가 올랐다. 요 유로화가, 이건 유로하고 요거는 그 채권 가격이니까 떨어졌다라는 거니까 둘 다 그죠? 달러 강세, 금리 상승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정작 사실 미국 본장, 미국 주식시장이 열리고 나서는 주식시장이 좀 동조화되면서 아랫꼬리가 달리면서 금리가 조금 떨어지고, 여기 아랫꼬리가 달리면서 달러가 조금 떨어지는 그런 현상들도 나타나긴 했다. 그래서 뭐 어젯밤에 사실 금리 베팅 할 생각도 좀 있긴 있었는데, 일단 제가 원하는 가격대까지 안 왔기 때문에 그냥 일단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리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제가 지금 가만히 있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금리 상승 베팅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인데, 보시다시피 좀 너무 좀 급격하게 좀 튀어 올라가지고 이쪽 하방 경직성을 한번 이쪽에 있는 하방 경직성을 좀 검증하러 다시 한번 좀 내려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일단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어딘가 뭐 중요한 저항을 완전히 뭐 넘어서고 뭐 그런 것도 아니라서 일단은 좀 기다리고 있어요. 어젯밤에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추격을 하는 거는,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베팅하는 건 다소 추격의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이 어쨌든 기존 추세는 유지란 말이죠. 금리가 떨어지고 달러가 떨어지고 주식이 올라가고 기존 추세는 유지인데, 여기서 이제 역베팅을 하는 거란 말이죠. 금리가 올라가는 거 베팅하는 거는 역베팅인데, 역베팅을 추격을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젯밤에 금리는 뭐 시작부터 그죠? 막 급등하길래 그냥 금리는 쳐다도 안 봤어요. 주식시장만 어떻게 할까 그 열심히 보면서 주식시장만 좀 열심히 봤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근데 변화의 조짐들이 분명히
조금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모르는 척하고 그렇게 움직이고 있지만 분명히 이 금리와 달러의 측면에서 보면은 이거 변화의 조짐이 조금씩 나타나긴 하는 겁니다. 어제 물론 고용지표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올랐다 치지만 이 금리와 달러의 반응은 비교적 그래도 좀 솔직했던 것 같아요. 비교적 솔직했다. 달러 인덱스도 보시면 이렇게 올랐죠. 이상한 거 없죠. 고용지표가 그렇게 너무 좋으니까 미국 경제 좋다. 미국 경기 침체 없다. 그렇다라고 하니까 달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장중에는 이제 무거운 저항이기도 하고 주식시장이 올라가니까 그런 어떤 영향으로 등등 해서 여기 위에 꼬리가 조금 달리긴 했는데 어쨌든 그 달러와 금리의 상승세가 다시 나타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이게 상승으로 전환되고 막 그런 것까지는 아닌데 분명히 이거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긴 하는 겁니다. 증시에 우호적이지 않은 그런 모습들은 나타나는 건 맞다. 그래서 나스닥이 아직 박스권이니까 일단 여기서 제가 뭐 하방을 포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싶습니다. 그래서 손해를 조금 더 누적시키긴 했는데 일단 뭐 아직 이 정도까지는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인 것 같다 싶습니다. 앞으로 계획 어떻게 될 거냐 모르죠, 그죠? 그냥 지켜볼 뿐이죠. 그냥 지켜보면서 잘 되길 기원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미 샀으면은 사기 전에 잘하는 거죠. 뭔가 진입하기 전에 잘해야지. 진입하고 나서 할 게 뭐 있어요? 그냥 잘 되길 기원하거나 아니면 이제 너무 잘못되면 도망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뭐 샀는데 어떤 뭐 중요한 자리를 돌파한 척하고 뭐 그런 것도 아니니까 중요한 기준을 어떻게 하는 것도 아니니까 이제 그냥 뭐 시간이나 잘 보내면서 이제 그냥 룰루랄라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 제가 뭐 간절하게 바란다 해서 뭐 언제 뭐 시장이 꼭 들어줬나요, 그죠? 저의 간절함과 움직임은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마음가짐을 될 대로 되라. 다만 나는 어떤 중요한 기준 뭐 그런 것만 훼손 안 하면 난 도망가겠다. 중요한 기준만 건드리면 난 도망가고 그거 아니면 난 그냥 모르겠다. 뭐 니네 알아서 한번 움직여봐라. 그런 생각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어제 지표들이 좀 의미가 있긴 있었다. 주식시장은 뭐 다소 모르는 척하고 이 좀 이상한 논리로 좀 해석을 해서 오르긴 올랐는데 어떤 기존의 투기적인 움직임이 더 이어졌는데 분명히 그 금리와 달러의 움직임을 보면은 시장의 분위기가 좀 다소 좀 달라진 건 있긴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저 깜빡한 게 있네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지금 10년물 국채금리가 제 생각에 한 번 더 이렇게 여기 어디서 좀 이쪽 부근에 어떤 최소한 땅바닥 정도는 테스트를 해야 된다라고 일단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그런 시나리오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어떤 이슈가 있으면 여기서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지금 워낙 투기적으로 한쪽으로 쏠렸던 상황이기 때문에 맘만 먹으면 사실 다이렉트로 그냥 쭈쭈쭈쭉 올라가 버릴 수도 있긴 있는데 일단 당장 그럴 만한 이슈는 없는 상황이라고 일단 생각을 해봤을 때 그렇다면 뭐 FOMC 회의 등등 있으니까 그 전에 최소한 이 기존 흐름을 한 번 더 테스트를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때에 전 하방 진입해볼 생각이 있다라 말씀드렸고 만약에 이제 얘가 이렇게 테스트하는 과정 중에 증시가 어떻게 움직인다면은 뭐 그런 것들은 또 어떤 기회로 또 활용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여기서 이제 금리가 제가 생각한 대로 조금 더 안정이 이렇게 되려고 한다. 그럼 아마 증시는 또 아마 올라가려고 시도할 수 있거든요. 이런 과정 중에서 또 증시에 또 뭔가 할 수 있는 기회 혹은 뭐 위기가 올 수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점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고 유럽 증시는 완전 정말 대단합니다.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잘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자그마한 도치봉이 결과적으로 조정으로 인식이 되면서 원래 조정이었지만 또 우호적인 지표로 인해서 이렇게 올라가게 됐습니다. 우호적인 지표라고 보긴 사실 좀 어려울 수 있긴 한데 어쨌든 시장이 우호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경기 침체 없다 그러면서 신나게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쏠림이 심하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하방 진입의 근거도 없고 그런 상황이라 하여튼 기존 보유자들의 영역입니다. 기존 보유자들은 계속 위쪽으로 추종하시던 분들은 계속 추종하시고 다만 이제 비중 위쪽으로 위쪽으로 올라간다 들고 계신 분들도 상방 보시는 분들 주식 들고 계신 분들도 이런 거는 근데 좀 위험 관리가 이런 거 현금 비중을 좀 많이 갖고 가는 게 좋습니다. 급락이 가능한 그런 좀 위험한 그런 거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는 있다 싶습니다. 다 말씀드렸고요. 나머지 다 본 것 같습니다. 빅스가 어젯밤에 S&P가 어젯밤에 전고점 돌파한 착 박스권 돌파한 착 하면서 많이 안정됐기 때문에 빅스가 많이 내려오기도 했는데 이런 거 어쨌든 여기 지난 몇 주간 여기서 하방 경직성 만들어 놓은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물론 이게 지지선 붕괴시키긴 했는데 빅스는 이런 지지선 조금 붕괴시키더라도 뭐 괜찮습니다. 바로 다음날 또 되돌릴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 빅스의 급격한 살아남을 위한 어떤 언더슈팅일 가능성도 있긴 있으니까 하여튼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여전히 뭐 S&P나 나스닥 이런 거 박스권 그죠? 박스권의 영향을 아직 많이 받고 있는 완전히 졸업한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스닥 변동성 지수인데 보시다시피 얘는 그래도 튼튼하게 하방 정지성 보이면서 잘 올라가고 있죠. 네, 이런 거 보시면 시장 상황이 지금 마냥 기뻐할 때는 아닙니다. 긴장을 좀 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애플 어젯밤에 잘 올라가면서 애플이 어젯밤에 이 고점을 테스트하면서 되돌릴 수도 있었는데 여러 가지 지표들이 좋게 나오고 그러면서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고점에 바싹 다가섰죠. 무거운 저항입니다. 무거운 저항. 무거운 저항이니까 다음 주 이거 올라간다라고 해도 지금까지 올라온 거 인정하는데 사실 앞으로 더 좋으려면 여기가 가장 중요해요.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서 이제 잘해야 되는데 여기서 잘할지는 의문입니다. 지금까지 잘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잘할 거야 라는 거는 그건 논리가 좀 잘 와닿지는 않는 겁니다. 이제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애플이 중요한 자리에 와 있다. 그래서 좀 그죠? 하여튼 다음 주 이 불꽃놀이 슈팅할 것처럼 그렇게 분위기는 잡아놨지만 역시 다 믿을 수는 없고 좀 확인이 좀 필요하다. 굉장히 투기적인 시장이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어제 마이크로소프트도 이렇게 올라가면서 시장의 긍정적인 분위기를 이끌어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글은 전날 너무 많이 올랐는지 좀 빠졌네요. 하여튼 뭐 그렇다.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 봤죠? 어젯밤 시장 분위기 좋았고 뭐 그랬다 이런 말씀 드렸고, 그 한국 증시는 요즘에 그 어쨌든 나스닥 따라가니까 나스닥 많이 오르고 여러 가지 지표에도 시장 반응 좋았으니까 한국 증시도 월요일 날 일단 분위기는 좋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불꽃 슈팅 얘도 가능해 보이긴 하는데 하여튼 근데 중요한 건 얘도 일단 그 박스권이긴 박스권이니까 잊으시면 안 되는 게 그겁니다. 지금 이 박스권인 친구들은 박스권 돌파한차 가기 전까지는 뭐든 믿지 않으시면 됩니다. 박스권 내에서 열심히 움직여봐야. 내일은 근데 어쨌든 박스권 상단을 테스트하겠네요. 그죠? 박스권 상단이 한 339? 대략적으로 339 정도 되죠. 아마 그 자리 저항을 좀 테스트할 것 같긴 하네요. 재밌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기존 추세가 굉장히 강해갖고 주식시장이 계속해서 밀려 올라가는 느낌. FOMC에 대한 뭐 기대감 뭐 이런 것들도 있는 것 같고 산타랠리 기대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근데 분명히 변화의 어떤 조짐들도 금리가 오르고 달러가 올라가는 등 고용지표의 모습 등 분명히 그런 것들은 호재는 아니라고 일단 증시 우호적인 조건은 일단 아니라고 보는 게 맞긴 맞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제 모르는 척하지만 나중에 뭐 대가를 치를 수도 있겠죠. 하여튼 그 너무 시장의 어떤 분위기 강압적인 분위기가 있긴 있습니다. 나 오버슈팅 더 할 거야. 나 뭐 앞으로 금리도 달러도 더 떨어질 거야. 좀 이런 앞으로 무조건 세상은 좋아질 거야라는 그런 낙관론이 좀 다소 좀 투자자들한테 좀 약간 낙관론을 좀 약간 좀 낙관론을 뭐라고 해야 되나 좀 강압하는 좀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분위기에 휩쓸리면 안 될 것 같아요. 특히 이럴 때 특히 시장의 쏠림이 이렇게 한쪽으로 심했을 때는 그잖아요. 주식시장의 쏠림, 뭐 금리의 쏠림, 달러의 쏠림 이런 게 굉장히 심한 지금 같은 때에는 하여튼 그런 분위기의 쏠림에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분위기에 우리가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즐거운 주말들 보내시고 월요일날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